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갑자기 보류하면서 정부가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꼭 필요한 요소수. 2년 전 중국이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요소수 부족 국면은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물량만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당분간의 그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산업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업으로부터 접수했고 지난 1일에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건데 이 중에는 국내 대기업의 물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외에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수입될 물량을 포함해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재고는 3개월치입니다. 정부는 중국 기업과 계약한 요소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정찰 위성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도발에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 11일 만에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세밀 조정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논평원의 글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원은 또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됐다며 남측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 감시를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NLL 주변 해안포를 개문하고 휴전선 일대 감시 초소를 재설치하는 등 도발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허부전선 방공진지 등을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적극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그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도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군도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미사일 SM-2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전 교전 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 기간 중 안전 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 야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또다시 2년의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씩 떨어지고 경매 매물도 늘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원과 학교로 둘러싸인 데다 전철역도 가까워 강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94제곱미터 기준 시세는 약 37억 원. 그런데 최근 경매로 나온 같은 크기 아파트가 4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약 16억 원을 더해도 시세보다 7억 원이 싼 상황입니다. 집이 시세대로 팔리면 대출금 9억 원을 갚고도 남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그 집주인한테 그냥 팔아라. 나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은구하기가. 감정가보다 싸다고 선뜻 입찰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억 5천까지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아래로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산 집도 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대출 강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경매 아파트 역시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에 있는 것들도 유찰이 많이 되면서 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얼어붙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